자, 월요일 공략주를 들여다볼 건데 그 전에 시장의 흐름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유가증권 시장이 어찌됐든 0.17%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반등폭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반등 탄력이 월등히 강하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비금속 광물 쪽의 강세 부분은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 비중이 1%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시가총액 비중 36%라 거기가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매번 아쉬운 기준입니다. 오늘 오히려 근데 통신업이 좀 2%대 강세였네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LNF 전부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래서 LNF 또 에코프로 또 엔터주들 JYP 또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에 반해서 이제 SM의 눌림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기준에서의 셀트리온하고 이제 에코프로 BM하고의 그 시가총액 차이가 갭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게 지극히 이제 정상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새로운 신정부는 이제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보수 정부 때는 시장을 뭐 견인하겠습니다, 방어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쭉 있긴 했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찌됐든 그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시장의 코스닥 시장의 견인은 뭐 2차 전지 또 혹은 이제 오늘도 게임주 어려웠습니다만 게임주가 살아나든 아니면 뭐 비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가 움직이든 아니면 IT 쪽의 반도체 소부장 쪽의 흐름이 탄력을 받든 뭐 그런 쪽에 실적이 좀 있거나 성장성이 있거나 혹은 수급이 있는 쪽에 흐름이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오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에서도 하이닉스의 흐름이 참 오늘 아쉬워서 11만 500원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장중에. 그리고 이제 11만 2천 원으로 끝나놨는데 PER이 6배가 뭡니까? 이거는 참 뭐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만들어 놓고 앉아 있으니. 그래 오늘 삼성 SDI하고 이제 LG화학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쪽의 강세 부분이 두 종목에서 2차전 쪽에서 나왔고요. LG전자가 오늘 뭐 대박이었죠, 사실상. 어제 이제 저점 11만 2,500원 저점을 찍고 오늘 장중에 12만 3,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9.33%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흐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 기술주들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기술주들에서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뭐 문나님이나 VVIP 방에서 몇몇 분들이 들여다보신 포스코 케미칼 시가총액 10조 오늘 또 훌쩍 넘겨놨죠. 이런 종목에서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되기를. 그래야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지금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의약품인데 거래대금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군들도 거래대금 좀 아쉽지만 뭐 하나 머티리얼즈 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오늘 뭐 상당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9조 2천억. 그리고 LG전자. 우리 쪽에서는 이제 LG전자하고 에코프로 BM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월요일 날도 이 두 종목 기준에서 일단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74개 종목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는 일단 KG 동부제철이 3%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한 템포는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최상에 있기 때문에 한 템포 더 보고
쌍용차 관련해서 쪽을 또 기준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신기계를 어제 한신기계 부분에서 시간에서 거래량 부분들 설정해서 올려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한신기계가 잠시만요. 조금 더 이제 한번 들여다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한신기계 부분이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은 4천억이 안 돼요. 4천억이 안 되는데 이 한신기계 부분이 전일 야간 방송에서 기준 거래량을 또 설정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 거래량 어제 야간 방송의 기준 거래량 여기 있네요. 2,500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2,500만 주를 훌쩍 넘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월등한 시세 탄력이 나온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4월 뭐 1일, 4일 그 기준에 거래량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리고 4일 기준에 또 날짜별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군요. 그렇게 하고 6일, 7일, 7일 야간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일주월봉 7 오늘까지. 그래서 2,500만 주 설정해 드렸는데 개별 기준에서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또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대비해서 또 80% 2,500만 주 정도가 실리면 양봉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한신기계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일동제약은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 나중에 볼게요. KG케미칼 요거 그 우리 직원분들 요거 박스 다 빼주세요. 전체 다 박스 종목별로 박스 다 빼주세요. 그렇게 하고 PDF 파일로 올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박스 다 빼주세요. 여기는 냅두세요. 여기는 에코프로비엠, LG전자, 한신기계, 일동제약까지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시장 상황 범위에 내일장 공략주 위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교육 내용의 기준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좀 설정을 해서 잡아드립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쪽을 좀 설정을 해서 놓고 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기준은 4월 11일자에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맨 끝에 올려드릴게요. 자, 먼저 그 에코프로부터 볼 텐데 글쎄요 오늘 불기둥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일단 어찌됐든 에코프로 BM은 증자에 대한 이슈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이렇게 3월 15일 이후에 67.61%의 등락이 나와 있어요. 윗방향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4월 7일 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44만 500원의 기준에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이제 추가 편입을 하면서 15% 비중을 채워드리고 얘는 신규 편입을 44만 원부터. 그리고 오늘 뭐 49만 원 올라갔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10%에 달하는 수익 범위도 이제 가져가실 수 있었겠죠. 목표 주가는 이제 50만 원 설정해 드렸는데 상향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저 4월 7일이 이제 갭상승 나온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한 유무상증자를 다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 4월 8일 기준에 추가 편입. 그러니까 이건 9만 8천 원인가요? 하여간에 뭐 그 범위에서부터 계속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오늘 그러니까 관망으로 바꿔놨어요. 에코프로는. 왜냐하면 에코프로는 그 이전부터 편입을 해왔는데
이 4월 6일 장 마감 이후에 에코프로 BM 쪽에 유무상 증자의 공시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시간에서 이제 변동 탄력이 다들 나왔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시간에서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일단은 44만 원 그 수준에서 들어가고 2차 43만 6,500원에 추가 편입을 하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제 뭐 두산중공 완랩 그 심택을 차익 실현해서 차익 실현이 아니라 뭐 손절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옮기자, 또 LG전자로 옮기자, 일동제약으로 옮기자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오전장이네. 여전히 9시 51분 10분 계속 해서 45만 원 5% 추가 15%, 46만 5천 원 5% 추가 20%. 에코프로도 여기서 정리해서 47만 원 이하로 이동을 하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촌치반학 선생님은 41만 3천 원 기준에, 그 다음에 이제 문나님이 오늘 이제 BMVI 공시 떴다고 뜨는데 선물 쪽이고요. 추가 편입 다시 했어요. 이 부분을 왜 잘랐죠?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은 49만 2천 원의 차익 실현 11.52% 수익 내시고 47만 원에 5% 그리고 추가 편입을 좀 더 하신 것 같아요. 또 놀빠빠 선생님 43만 2,800원, 김명욱 선생님 4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4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편입이 돼 있으십니다. 44만 원. 에코프로 BM 유무상 증자 이후에 어떻게 보세요? 퍼가 높으니 긍정적이지는 않으려나요? 일단 우리는 무상증자 그 이슈 부분을 계속 활용을 해서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러한 21년 4분기 이후에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창출해 나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지금 1위인데 10조를 이제 넘겼어요. 오늘 기준에. 근데 추가적인 강세를 뛸 거냐라고 했을 때 충분한 이슈가 된다. 무상증자 300%라는 것이 유중 0.06주 배정은 그거는 부담이 안 되고요. 무증 300%는 심리적인 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시장의 강한 반등을 들여다보고 있고 또 기술주 위주에서의 강세를 기대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지수를 견인한다라는 쪽에 저는 무게감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 LNF 이런 쪽에 2차 전지주들의 코스닥 쪽에 이제 탑 50 종목에 대한 기관들의 비중 확대 부분이 뭐 정책적인 불확실성 해소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되면,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그러한 흐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충분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고 무상증자 모멘텀도.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오늘 고점 대비해서 이제 5% 수준 밀리고 끝났는데 일단 고점에서 밀릴 때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공식적으로는 문자가 안 나왔어요. 매매 좋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하셨고, 결론적으로 유지해서 가져간다.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은 일단 거래대금이 터져져 있어요. 요 거래대금 터져 있는 요 거래대금 최소 이제 70에서 100만 주, 100만 주로 일단 올려드리긴 했는데 70에서 100만 주 정도가 터지면 충분히 추가적인 변동성의 기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이렇게 야간 교육할 때 무상증자 공시 떴어요. 무상증자, 유무상증자, 유상증자의 기준은 0.06주 배정이고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5천억. 그리고 무상증자를 무려 300%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무상증자 공시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시간에서 거래 정지가 됐다. 갭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 상한가가 나올까요? 무상증자 재료인데 보통 때는 그렇지만은
실질 무상증자는 재료는 아니다. 심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결국은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졌을 때 이 에코프로 BM의 종목을 그래도 들여다본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끄러졌잖아요. 이걸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차트가. 에코프로 BM이 일봉이 저렇게 미끄러졌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대부분이 안 산다 그러죠. 음봉 떨어졌는데 뭘 사요? 그죠? 근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봉을 놓고 보시라 그랬죠. 이게 주봉입니다. 일봉으로는 미끄러져 내려온 꼬리 또 음봉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지만 주봉으로는 또 월봉으로는 윗꼬리 부분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림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갭을 못 메꾼 상태에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그죠? 흐릿하게 공간이 보이죠? 응? 갭을 못 메꾼 상태로 오늘 한 방에 이 갭을 메꾸고 이 캔들 크기보다 더 크게 쭉 뻗어 올라가는 모습까지 연출을 해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100만 주.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개장 전에도 에코프로 BM 100만 주, LG전자 200만 주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11시 1분에 동영상 전략 올려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죠. 하셔야 장중에 저런 그 20분짜리 30분짜리 동영상 올려드리면 그러면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잖아요. 구독 알람 신청 보실까요? 구독 알람 신청 올려드릴 테니까 각 채팅방에서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 유튜브 방송 부분을 한번 링크를 보시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 각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11시 1분 기준에서의 동영상 전략 보시면 화상도를 좀 제일 좋게 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이때 주가가 얼마예요? 이때 11시 1분 기준이니까 이게 이제 46만 6천 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요때 이제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차익 실현을 할까 아니면 유지를 할까의 기준. 이게 이제 5% 수준까지 4, 5% 등락 범위가 나올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그 빠르게 대처가 됐다면 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대처하시고 또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우리는 어차피 무상증자의 기준에 가져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매가 원활하신 이제 그 문난님 같으신 경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서 대신에 이제 재차 또 편입을 했다라는 기준 11.52% 수익 내시고 다시 47만 원에서 그러면 이제 2만 원 내려왔을 때니까 대략 한 4, 5% 내려와서 재편입하신 거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잘 되신 거고 일반적으로 1.5%, 2% 밀리고 절반 그리고 2, 3%, 3, 4% 밀리면 전량 그러려면은 5% 등락 범위에 있을 때 재편입이 어설퍼지죠. 그래서 그렇다면 거래량 없이 눌려있고 거래량 없이 반등 나오고 그 범위 내에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만 차익 실현 재편입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가져간다. 11시 1분, 11시 37분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매직 계산기 기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에코프로 BM의 기준은 오늘 수급이 월등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다음 시세 부분을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하고 저가까지 저렇게까지 밀리더라도 편입 기준을 설정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뭐 다행히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았죠. 그렇게 해서 요 박스 공간인데 요게 이제 46만 4천 원에서 48만 원 사이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15,000원 정도. 한 3% 등락이 나온 거야. 그럼 3% 등락인데 여기서 차익 실현 또 여기 내려올 때 재편입 그럴 바에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간다. 시가총액 1위 종목에
이슈 불거져 있고 얘가 강세를 띠면서 사실상 전체적인 2차 전지주들의 강세도 최근 며칠 동안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30분봉의 기준을 놓고 보실 때에도 어때요? 거래량 부분이 월등히 터져 있는 상태죠. 여기가 30만 주예요. 10시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100만 주의 이 종목 거래량을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럼 100만 주 기준이면은 10시까지 9시 반까지는 얼마요? 100만 주면은 9시 반까지 20만 주가 터져야 되고 10시까지는 30만 주가 터져야 돼요. 있잖아. 100만 주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9시 10분까지는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은 9시 반에는 15만 주. 일단 그리고 나서 10시까지 기준에 얼마? 30만 주가 다 터진 거죠. 그래 양봉이야. 그때 따라붙어도 45만 원, 또 45만 5천 원, 46만 원이 채 안 돼요. 충분하게 편입할 수 있었던 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43만 6천 원, 43만 6천 원, 45만 원, 46만 5천 원 이렇게 세 차례에 10%, 5%, 5% 신규 편입자도 편입의 기준을 잡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월등한 수익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전일 이제 뭐 44만 원에 편입하신 분들까지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월등한 수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움직일까라는 기준이 우리가 이제 배운 그대로로 설정을 한다면 아일랜드 갭이라는 게 있어요. 아일랜드 갭. 앞전의 갭 하락 부분 혹은 갭 상승 부분을 갭으로 돌파한다. 그것도 거래가 수반돼 있는 굉장히 이거 의미가 큰 겁니다. 저 아일랜드 갭이 발생이 되면 이거 뭐죠? 빈 공간 이게 뭘까? 제가 하나를 잘못 넣어놨나? 아이고. 아일랜드 갭이 발생되면은 요거 우리 직원분들 저 부분 공간 하나에 성걸 반전 설명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앞장에 있는 설명 내용이 뭐냐면 갭의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거기도 그렇게 나오는데 급진갭 다음에 아일랜드 갭 설명이 잠시만요. 두 군데로 이게 나눠져서 줬구나. 그걸 제가 잘못 인식해서 잘못 넣어놨네.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금 설정을 하면은 아일랜드 갭에 이제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돌파갭 기준에서는 돌파갭, 급진갭 여기도 잘못 들어왔구나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돌파갭, 급진갭에 돌파갭, 급진갭 윗단 아랫단을 제가 잘못 좀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들여다보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V자형이 나올 수 있는 대칭이 나올 수 있는 돌파갭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흐름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흐름, 그러면 이제 주가는 저 밑에서 놀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대칭이니까 요 바닥 부분 똑같으니까 여기서 잡고의 흐름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어차피 요 기준과 요 기준을 설정해서 최대폭의 범위는 5월 중순까지 그리고 빠르면 4월 말까지 어떻게 57만 5천 원의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다. 그 기준은 이제 급진갭에 대해서 그 기준은 갭과 갭이 형성되는 기준을 얘기를 해요. 미끄러져 떨어질 때 저렇게 큰 장대음봉이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악재 인식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돌릴 때 기준에서도 무상증자 호재와 함께 갭이 나오면서 앞에 갭을 그냥 뚫어버려요. 이 갭이 한번 터졌다는 건 여기서 이 갭이 저항선 아주 강력한 저항선으로 형성이 됩니다. 밑으로 밀고 내려갈 때는 이제 지지선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돌릴 때 기준이니까 깨지고 내려와서 돌릴 때니까 저항선이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돌리면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어쨌든 갭은 이제 캔들의 몸통과 몸통의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 손걸 반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금 전처럼 이렇게
캔들이 한 무대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거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음봉이 탁 또 떨어져요. 그 여기 밑에서 이제 막 맴돌아. 그러다 돌리는데 여기서 갭상승을 팍 돌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던 그 추세범위라고 한다면, 예?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 추세의 대칭으로 올라간다. 요겁니다. 요게 이제 윤정도의 노하우 가지고 설정해 놓은 거고, 요 이제 그 교육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1차 목표 주가는 정고점, 그리고 이제 V자형, 그리고 이제 2차 목표 주가는 정고점을 지속 치고 올라간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봉상의 기준의 SK 하이닉스 2016년 5월 18일 최저점 25,650원 찍고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하느냐? 그때 수익을 잡아냈으니까 기억을 하죠.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아일랜드 갭이 대칭으로 만들게 나온다는 거예요. 개파락이 나와서 야 이거 힘든데,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따지더니 갭 상승으로 돌리는데 갭으로 띄워서 결국은 요 V자형으로 나온다, 대칭으로 나온다. 그 다음 보면요 계속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LG화학의 경우에도 똑같은 흐름이 나왔어요. 일봉에서 LG화학은 그렇게 해서 LG화학 일봉의 기준을 쭉 당겨서 놓고 보시면 요렇게 요 자락이거든요.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였나? 여기였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그치. 아일랜드 갭이 저기는 없었으니까 대칭으로 움직이죠. 대칭으로. 그래서 일단은 요 자락 보시면은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추세 하락 나오고 있는데 꽝 하고 야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잖아. 마이너스 2%에 LG화학이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속단 표현으로. 저 때가 얼마였냐면은 77에 49, 50 잡고 12조 정도 할 때입니다. 12조. 2015년도에 시가총액 12조짜리가 개파락. 12조면은 10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어찌됐건. 그 다음에 돌리는데 갭상승으로 돌립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띄어져 있는 게 선골반전.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그 흐름이 나온 종목의 이런 대칭의 강세,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런 종목이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아일랜드 갭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땡큐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아일랜드 갭이 사실은 발생이 됐었어요. 여기서 대칭으로 움직임이 나오죠. 대칭으로. 이 기준도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볼 수 있으니까 짱바닥 기준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아일랜드 갭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렇게 갭이 형성됐잖아요. 요 높이만큼을 우리는 목표 주가로 설정한다. 그렇다면 거의 뭐 사상 최대치 고점까지 다 넘길 수 있다. 그래서 갭이 발생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일랜드 갭,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돌파, 급진 갭, 이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 장대양봉 있잖아요. 이 장대양봉이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 종가상으로는 여기가 수반됩니다. 지금 이제 장중이니까 그렇지. 종가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되고 결국은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1, 2, 3 그리고 공동 4위 수준이 됩니다. 공동 4위 수준. 마찬가지예요. 저 종가까지 다 했을 때 4위 정도. 그렇게 해서 장대양봉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 차트로 놓고 보시면 왜 그러냐면 요 자락의 캔들 크기라든가 또 요런 캔들 크기 대비해서 너무 큰 거 아니냐, 거래량 제한적인데 거래대금도. 근데 들여다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요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움직임이 나온 몇 퍼센트 움직였냐 그거거든요. 이렇게 거래량 부분이, 거래대금 부분이 여기가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래대금은 요거고 퍼센테이지로 지금 이게 월등히 높게 올라온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겁지 않다 지금의 흐름이. 주봉상으로도 로그 차트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월봉 기준에서도 거래대금 보세요. 지금 월초의 기준인데 월초잖아요. 어때요?
넘기겠죠. 넘긴다는 건 뭐예요? 고점을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하루 반짝하려고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죠. 대형주는. 응? 그만큼의 이슈 추세가 있어서의 흐름이에요. 지금 아일랜드 갭을 이렇게 두 군데로 띄워드린 거예요. 아일랜드 갭이 발생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한 방향이지. 갭 하락이 나오면 또 갭 상승이 나오면. 근데 그게 저 정도 조그만 공간에서 성골 반전, 응? 따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정도 수준 형성되고 이렇게 세게 돌린다? 드뭅니다. 그 기준을 잡아준 게 뭐예요? 앞서 보신 유무상증자의 유상증자의 부담은 제한적이고 무상증자에 대해서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결론은 에코프로 BM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들, 응? 지난해 4분기에 이런 극대형주에서 시가총액 코스닥 10위 안에 들어오는 이런 종목에서 LNF 시가총액 얼마였어요? 3위. 지금 2위로 올라왔죠. 지금 3위구나. 지금 3위. 예. 3위에서 4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다시 3위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익 내고 이렇게 후기도 쓰시고 그래야만 여러분들 계좌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수익을 내야 재밌지 주식을 하면서 맨날 깨지면 재밌겠냐고요. 근데 요즘에 계속 그랬잖아요. 시장이 참 이게 지수가 박살나는 장도 아니고 글로벌 증시 보면은 세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결국은 윤정도는 다른 거 다 이거저거 갖다 쓰잘데기 없는 거 붙이지 말고 정정불안이다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해소 과정이고 해소된 그런 수준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충분히 그렇다면 충분히 오늘의 LG전자나 이런 에코프로 BM에서의 수익 범위를 충분히 차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뭐 연간 단위 이런 수익 키리우스님처럼 또 문난이처럼 4개월 만에 70%의 계좌 수익 대형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루에 상한가 8월 10일 8월 17일 상한가 수준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거래대금료 1위였죠. 1위. 위메이드 시가총액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8천억에서 그런 수익 범위들을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함께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여기 위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런 기준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JHL님 DB하이텍 언제 떡상할까요? 그죠? 떡상을 해야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수익 종목으로 이제 잘 올려드렸고 DB하이텍 그 DB하이텍의 경우에 어떻게 한다? 현재 기준에서 PER이 6배, 5배 수준, 6배 수준 과도하게 지금 미끄러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중이 20% 이상이지 않으시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다른 쪽 뭐 변동성 매매 기준 잡고 싶더라도 그렇게 해서 DB하이텍 언제 떡상할까요? 이제 조만간 움직이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르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어차피 실적 대비해서 상승을 초월하게 아니 하이닉스 PER이 6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PER 6배짜리 실적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데 아이고 참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7만 원 초반이요. 7만 1,500원이 평균 단가예요. 최근 한 9%대 매집 물량, 9% 매집 물량이 7만 1,500원 평균 단가인데 프리미엄도 없이 내려와 있죠. DB하이텍 프리미엄도 없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수급은 꼬여져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프리미엄 없이 이제 꼬여져 내려와 있을 때 DB하이텍의 경우는 숨바뀜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요 자락에서 많이 버겁지만은 유지하시고 대처하는 쪽으로 굳이 얘를 잘라서 에코프로로 옮겼다가 에코프로에서 수익 내고 일로 넘어오겠다. 그럼 매매가 장중에 원활하신 분들 옮겼는데 여기서 거래가 빵 터지고 움직여. 그럼 일로 다시 옮겨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상당히 저평가 상태의 기준이니까. 컨센서스를 내놓은 쪽은 5군데 6군데뿐이 안 되지만 PER이 5.97배에서 오늘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실적 범위가 이제 순이익 부분이 3,169억 원은 이미 확정이 돼서 작년에 나온 거고 그걸로만 따져도 10배가 안 돼 9배. 근데 올해는 이렇게 전망치가 좋단 말이죠. 주가에 반영됐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좋다라고만 하면 뭐 하겠어. 누군가 안 사주면. 근데 이미 누적 수금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일정 범위의 손바뀜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매도가 나왔어도 누적 수금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가치를 어디까지 생각하냐라는 질문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맹신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거의 뭐 몇 프로예요 지금. 지난해 실적 3천억 대비해서 2천억 정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1,800억 증가잖아요. 60%가 증가한다. 그럴 수 있어요. 60% 이상도 증가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를 내준 쪽의 증권사가 5군데뿐이 없어요. 5군데. 5군데뿐이 없으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좋은 건 알겠는데 신뢰도가 조금 다소 떨어진다. 그러니까 실적 나오는 그거를 보면 되죠. 그리고 메이저가 그 실적을 인정해 주느냐인데 지금 인정하고 있죠. 좀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누적 수급 범위가 71,500원의 9% 수준을 가지고 있다니까. 언제부터? 10월 28일부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LG전자 쪽 빠르게 봅니다. LG전자 쪽. LG전자 쪽은 위에서도 물량이 잡혀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전일 신저가까지 나오고 이건 아니죠. 그 전날 매매 사인도 달래니까 4월 6일인가에 11만 5,500원인가요? 11만 4,500원가에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 전날도. 어찌됐든 그 11만 4,000원, 11만 5,500원 이게 이제 보시면은 9시 55분에 매수세인을 냈다가 2시 26분에 실적 발표 나오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편입 매수세인을 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적 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초가가 11만 6,500원으로 출발했어요. 거래량 어떻게 됐어요? 상당폭 실리면서 출발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매수. 강한 매수. 6,500원, 8,500원 그리고 이동 전략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12만 2천원까지 그렇게 해서 비중 꽉꽉꽉 채우는 걸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뭐 거래 실적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실적 기준 잡을 때 150만 주에서 20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봐야 된다. 그거는 이제 추세 기준에서도 150만 주. 그다음 변동성 매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200만 주 이상. 그럼 5% 이상은 나온다 했는데 오늘 뭐 훌쩍 들어올리면서 7.42%까지 움직임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결론은 변동성 부분이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실적 부분은 굉장히 지금 저평가 상태예요. 6배, 6배 PR이. 물론 이제 삼성 하이닉스하고 비교하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더 PR이 더 낮아요. 거기다 하이닉스는 수많은 증권사가 컨센서스를 내놨고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는 급격히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얘처럼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해서 제한적이어서 뭐 판관비 영향이나 원자재 비용 영향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는 얘는 좀 많이 받는 편이죠. 영업이익률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뭐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오늘의 기준에서만 하이닉스도 편입을 했지만 LG전자의 매수 강도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묶음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를 한 묶음 그렇게 두 묶음을 놓고 IT의 비중을 최소 55% 이상 최대 70% 80%까지 채울 수 있다.
그 네 종목 기준에. 근데 지금은 10월 이후에 하이닉스만을 주구장창. 그러다가 이제 어제 오늘 LG전자를 좀 강도 있게 드렸죠. 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응? 실적이. 이것도 아까 장중에 얘기했잖아요. 가급적이면 이거 수정해 놓으세요. 안 보이잖아 글씨가. 응? 그래서 실적 범위를 이만하게 잘라서 올려주세요. 이만하게 잘라서 전체 화면으로. 그럼 보이겠죠. 더 중요한 거는 분기 실적 예상치 부분이 얼마예요? 응? 19조 8천 죄송합니다. 19조 8천억 20조 정도 되는데 또 영업이익은 1조 3,500억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월등히 많이 나와요. 21조 1천억 그다음에 1조 8,80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의 증가 폭이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39%나 증가한 거예요. 응? 전년 동기 전기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컨센서스 대비 시장 전망치 대비가 중요한 거예요. 전년 대비 얼마 증가했다. 그건 선반영 돼 있잖아요. 응? 근데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증권사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를 묶어서 보는 컨센서스 그거보다도 더 나왔어요. 그럼 컨센서스가 왜 낮아졌었느냐라고 한다면 원재료 비용의 상승 때문에 영업 마진이 둔화됐을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사실 거래를 치고 움직인 거예요. 만약에 저게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약 7%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0% 이상이 나와야 어닝 서프라이즈급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기자분이 잘 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 어찌됐건 2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한 거는 LG전자였고 삼성전자처럼 7% 증가를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도 불구하고 메이저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윗방향으로 수급을 넣어주지 않으면 LG전자처럼의 탄력은 제한적인 거죠. 근데 삼성전자도 엄청난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에서는 편입 기준 설정 범위, 편입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충분하다. 그 결론은 LG전자의 거래량 부분을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이에요. 응? 일봉에서 장중입니다. 일봉에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릅니다. 그 거래가 수반됐다는 것은 5MA, 20MA 거래량을 넘기는 걸 얘기해요. 응? 얘기했잖아. 새벽에 한번 채널 돌리고 한번 봤더니 하나 기가 차서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표현. 그게 말이야 막걸리 그 말이 돼? 거래량이 20배 터지면 거래량이 터졌다? 아휴 어디 소형 개 잡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응? 그잖아요. 결론은 5MA, 20MA 그 평균치를 넘기고 양봉이 나오는 기준의 편입 기준을 설정하는데 실패하더라도 1월달 하고 이제 좀 차이는 1월달은 전장 사업에 대한 이슈 뭐 외국사와 함께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개발 뭐 이런 내용과 함께 변동성의 확장이 있었던 거고 이번의 기준은 실적을 바탕으로 저평가 인식과 함께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됩니다. 그죠? 주봉에서도 장악형으로 해석하자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저게 장중이에요. 저게 장중 21만 1,500원 할 때, 12만 1,500원 할 때, 12만 3,000원까지 찍어주죠. 다음 주에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어 주면 된다는 거야. 하루에 얼마? 200만 주 이상, 250만 주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우리는 일주월봉으로 놓고 보면서 거래가 수반되고 나서의 망치형보다 장악형으로 해석하자.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장악 확인형까지 전부 매수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망치형은 어디까지 설정한다 그랬어요? 전 거래일에 캔들까지를 잡는다 그랬죠. 그러면 편입 구간이 좁아지잖아. 그래서 장악형으로 해석해도 무난한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또 거래 대금이 충분히 실리고서의 강세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눈에 확 띌 정도로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LG 전자도 이런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주력주 30% 비중에 우리는 LG 전자 사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지만은 비중 얼마? 20% 수준. 근데 이제 뭐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시가총액 1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점을 설정해서 대처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 한신기계, 이 부분은 시가총액이 쭉쭉 올라와서 3,800억이에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써드립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교육용으로만 들어가고 또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 한신기계를 계속 설정을 해주셔서 지금 누적 수익이 만만치 않아요. 8,000원대부터 9,000원 또 9,900원. 그리고 우리 방 안에서도 이제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교육받은 대로 기술적으로 고점 딱 꺾여서 내려오면 무조건 차익 실현. 월요일날 기준에 2,500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됩니다. 플러스 양봉이면 그러면 주가의 변동률은 시초가 대비해서 10% 수준이 나올 수 있다. 주가 변동률은 10% 수준. 결론적으로 이 한신기계의 지금의 종가 기준이 5%로 또 꼬리가 쫙 달린 거예요. 이 꼬리가 윗꼬리가 많은 종목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힘이 없다.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한번 푹 들어올렸다가 따라붙으면 확 던지고 나가는 아주 질이 좀 지저분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주봉으로 이제 놓고 또 따지면 해석이 좀 달라지는 종목군들이 나오죠. 일봉으로는 그런데 주봉으로 보니까 허허 이거 봐라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3월 23일 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4월 7일 날 변동성 매매 이렇게 또 보여드렸는데 요 중간 거가 지금 이제 원고 작업하면서 급하니까 막 넣어놓은 것 같은데 순서 다 바꿔야죠. 4월 6일 그리고 뭐 4월 6일자의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서의 다 수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수익이 있어요. 퇴근 전까지 불기둥 마스터님 수익 다 자르세요. 다 잘라가지고 넣고 그리고 이제 요 23일 이후에 4월 1일부터 순서대로 그냥 쫙 넣으세요.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뭐 수익을 맨 위에 넣든가. 그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제가 이제 원고를 이렇게 만져버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나눠 받으셔야 되니까 이거 PDF 파일로. 그러면 한신기계의 상승률이 나와 있는 거. 아 제가 이걸 처음에 잘못 봤구나. 첫 페이지부터 안 본 거 같은데요. 다시 보죠 그러면. 한신기계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79.72% 3월 23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기준에 이런 흐름이 있었고 첫 페이지부터 봐도 그러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늘려면 여기다 넣고 그리고 오늘도 움직였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움직였니? 3월 23일부터 3월 뭐 계속 이렇게 움직여 왔다. 그럼 상한가 종목 기준을 한 번 더 보여주면 좋을 텐데 어찌됐건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얘는 중요한 게 이걸 여기다 붙이지 말고 그러면 잘라서 자 보시면은 3월 23일 날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상한가에 대한 이런 설명을 막 드립니다. 근데 얘는 펀더멘탈적으로 하나도 기준점이 나오는 게 없어요. 4월 1일 날도 거래량이 수반돼 있고 4월 4일 날도 거래량이 수반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 날짜하고 상관없는 애를 먼저 위로 당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인데 상한가 간 종목인데 펀더멘탈 상으로는 전혀 실적도 더 검증을 받아야 되고 다시 해드려요. 이렇게 움직인 종목에 79.72까지 상한가 가고 그 수익 범위를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서는 이렇게 내셨고 오늘도 저 수익 범위가 있으니까 다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런 거래대금 상위 그러고 나서 뭐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 이렇게. 근데 이 오늘도 움직임 종목이 23일부터 상한가였는데 펀더멘탈적으로는 들여다볼 게 없다. 공시 내용도 하나도 볼 게 없다. 그런데 보도자료만 죽어라고 이렇게 나온다. 3월 23일 또 4월 1일 4월 4일 거래량이 터진 거야. 그렇게 해서 4월 7일 날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나가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제가 위치 다 설정을 해갖고 줄게요. 4월 7일 뭐 이렇게 할까요? 4월 1일, 4월 7일 이런 이슈 때문에 뜨는데 펀더멘탈은 볼 게 없습니다. 4월 1일, 4월 24, 4월 4일, 4월 7일까지의 변동률 4월 7일 거 빼버립시다. 가지고 갈까? 4월 7일 거?
이렇게 해서 이 변동률이 나왔는데 이런 재료가 있고 이 변동률이 나왔는데 이렇게 내용은 갭을 하나도 없다. 그래서 4월 1일자 보시면은 3,200만 주 거래가 터져서 여러분들께 얼마요? 80%면 2,500만 주의 거래가 터지면 됩니다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그 이제 저 거래량의 또 몇 프로요? 58에 40. 그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4월 1일자에 3,200만 주 거래가 터지고 변동이 나왔던 날이니까 이날도 10% 이상 변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2,500만 주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요날 대비 요날 대비 뭐라고 써 있어요? 70% 전일 기준에서는 80%. 그러니까 대략 2,500만 주의 기준을 잡는데 결론적으로 그 거래량이 형성이 됐단 말이야. 2,000억 빼버리고 형성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2,500만 주 대비해서 이거 다 바꿔야 되겠다. 다시 해드립니다. 3,000만 주대의 거래가 터졌고 80%니까 2,500만 주만 잡고 그러면 10시까지 기준에 2,500만 주에 30% 750만 주가 실렸느냐라고 했을 때 실렸다 안 실렸다? 거래가 실렸다. 저 거래량 부분을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거래가 실리고 움직여서 얼마? 9,000원 수준 9,500원 수준에 볼 수 있었고 1,300원을 찍었다. 그날이 18% 오른 날이고 장중에 22%까지 오른 날이다. 이걸 왜 1조 이하에서 편입을 못 잡느냐. 그러고 나서 4월 4일 이후에 5천만 주 터졌으니 4천만 주대 거래량을 또 잡아드린 거예요. 80%. 4천만 주가 터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4월 6일 날은 또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9,990원. 그러고 나서 장중에 오늘 얼마까지 가요? 12,850원. 그러니까 28%에 가지고 있었으면 28%인데 우리는 그렇게 매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매매한다고 그랬어요?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이렇게 차익 실현합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미끄러 내려오면 차익 실현.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면 돼요. 그 다음날 또 보고 있는데 장 막판에 확 뛰어올라서 그럼 불기둥 마스터님하고 계시면은 또 여기서 차익 실현을 또 따라붙어서 또 차익 실현. 근데 방 안에 보면 이제 냅뒀더니 더 가더라고 가져가신 분들이 계시죠. 자, 4월 7일 어제입니다. 어제 야간에 올려드렸어요. 뭐를요? 2,500만 주 플러스 양봉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2,500만 주 플러스 양봉. 그 오늘 어떻게 했어요? 거래량이 2,900만 주 플러스 올라가고 5.3%로 종가가 됐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흘러가고 마감이 됐는데 결론은 일주월봉 보시면 4, 5, 6 이날 오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오늘 장중에 12,850원까지 가요. 그럼 900원도 올라갔으니까 얼마? 10%대까지 쭉쭉 뻗어 올라갔다가 꼬리 달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량 차익 실현이지. 전량 차익 실현. 그래서 우리 직원분께서는 요 29페이지 내가 이거 다시 드릴 테니까 29페이지 밑에다가 오늘의 5분봉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오늘의 5분봉만. 그러면 윤정도는 한신기계를 얼마? 2,500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은 4월 11일에도 볼 수 있다. 다만 시가총액이 3,800억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종목에 넣지 않는다. 월요일날 상한가 종목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상상 한번 갑시다. 그러면 능동적이신 방에만 상한가 종목 변동성 종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종목을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상상상 시간의 거래대금 상위가 또 쌍용차 그룹주가 오르나요? 광림 7% 쌍용차. 근데 그런 종목은 우리는 안 본다고 그랬고 상상상 거래대금이 월등한 종목 위주로 이제 좀 우리는 들여다보는데 어이구 시간에서 한신기계 하한가 나와서 거봐 그러니까 그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전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시간에서 하한가 나왔고 일동제약이 0.68 일동제약 그 듣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 장중에 또 보셔야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기준점이 설정이 됩니다. 월요일날 그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릴 때 종목이 일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KG 동부제철이 바뀔 수는 있어요. 이 부분만 좀 잘 보시고 나머지는 하이닉스 600만 주, LG전자 250만 주,
에코프로 BM 100만 주, 일동제약 1000만 주, KG 동부제철은 3000만 주. 이렇게 해서 상상상 출석 체크 올리신 방에만 올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좀 능동적이셔야지.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엄지척 좀 눌러주시고, 이데일리 방은 뭐 직원분이 올리시고 뭐 아무도 안 올려. 새로운 방인데 오히려 이렇게 유료 방이 더 능동적이시라니까요. 상상상 6번 방에서 올려주셨어요. 상상상, 상상상. 또 이제 준비하세요. 우리 직원분은 준비 살짝 하고 계시고, 상상상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까꿍이 선생님께서도 또 없어요? 그러면은 4번 방, 7번 방도 올려주셨네. 7번 방 어디 갔어? 7번 방. 상상상 7번 방. 7번 방에서 상상상 올려주셨네. 7번 방 어디 갔어? 여기 있네. 7번 방. 또 무료 방이 5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서 올렸는데, 그러면은 4번 방, 5번 방, 6번 방, 7번 방, 4번, 5번이 없네. 5번. 5번 방. 그리고 신규 방 2대1, 2방은 오히려 참여자가 없어. 이 우리가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거는. 어찌됐건 2대1, 2방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자료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고, 남들 수익 내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죠? 공부하시고 수익 내시고 행복한 또 월요일이 돼야 되겠죠. 이 좋은 장에, 이 좋은 장에. 자, 701109 한번 갑시다. 701109 윤정두가 최고다. 701109 윤정두가 최고다. 얼른 한 번만 쭉. (701109) 넘기